야, 여기까지 너네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 지금 여기까지 다 올랐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대출도 안 되고 너네 우리한테 허가 다 받아야 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거 안 풀어줄 거다. 제대로 안 되면 또 더 큰 강력한 규제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니까 좀 발빠른 사람들이 그럼 여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약간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오릅니다 라고 찍어준 격이 돼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버스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이거예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집중 조사하겠다. 요거 내용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 나온 게 10월 15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이 10월 30일 정도 됐으니까 2주간 사실 부동산 시장에 되게 많은 일이 생겼잖아요. 규제 지역 안에 있는 곳들은 실제로 80에서 90% 거래량이 확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짜로 집을 팔려고 내놓은 사람들도 거의 없는 거고,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아예 없는, 그냥 아예 딱 멈춘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사러 다른 동네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말에 10월 26일 날 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내용이 나온 배경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규제할 때 정부에서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야, 엄청 강력한 대책을 준비했으니까 너네들 집 사지 말고 당분간 기다려. 부동산 안정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안 그러면 더 큰 걸로 세게 나올 수 있어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엄청 센 게 준비됐네? 와, 진짜 여기서 사면 안 되겠다. 규제 지역이 여기까지네? 그러면은 여기부터 사는 건가요? 라는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렇거든요. 이거잖아요. 야, 여기까지 너네 전부 다 허가받아야 돼. 지금 여기까지 다 올랐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대출도 안 되고 너네 우리한테 허가 다 받아야 돼.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거 안 풀어줄 거다. 제대로 안 되면 또 더 큰 강력한 규제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니까 좀 발빠른 사람들이 그럼 여기인가요? 이쪽으로 사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로 시장을 보면은 더 재밌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구리로 가볼게요. 자, 여기 이제 구리역인데 이런 아파트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이런 게 보면은 여기가 13억 5천이잖아요. 언제 올렸냐면은 10월 27일 날 올렸네요. 5천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근데 원래 실거래가를 보면은 여기가 2025년 9월에 11억 6천, 7월에는 10억. 그러니까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지금 13억 5천에 올라온 거예요. 다른 지역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안양역 옆에 있는 삼성레미안인데, 여기도 지금 보면은 25일날 1,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30일날 2,000만 원 올렸네요. 8억 정도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 거래가를 보면은 25년 10월 최근 기록이 7억 2천만 원. 그 전에도 한 7억 5천만 원 정도, 7억 초반에서 중반 정도에 돼 있는데 지금은 8억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여기가 이제 제일 핫한 곳이어가지고 동탄을 보면은 여기는 2억 올렸습니다. 2억. 오늘이죠. 10월 30일날 2억 올렸네요.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은 여긴 더 심하네. 원래 10억에서 11억 정도면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거의 3억 가까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1억 올려서 내놨다가 2억을 더 올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규제했어? 여기 사지 마. 네. 그럼 여기는 괜찮은 거죠?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빨리 움직인 거죠. 또 정부에서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내용 보면요, 서울, 경기 등 부동산 시장 기획조사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기획조사랑 현장 점검을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화성, 동탄, 구리 등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의무 위반한 거랑 편법 자금 조달을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점검하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관련 의무 위반 점검이랑 법인 자금 활용, 편법 자금 조달 집중 점검인데, 이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했을 때 15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거래는 17일 날 했는데 야, 우리 계약서상 날짜를 한 14일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은 대출도 잘 나오고 문제도 없잖아요. 허가 받을 필요도 없으니까 이렇게 고치죠. 그리고 현금 주고받으면 어때요? 아, 좋습니다. 이거 서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금 주고받는 거 어떻게 확인해요? 뭐 문자 내역이라든지 뭐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자 대출 받거나 법인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LTV에서 문제가 안 생겼으니까 저 이 돈으로 그냥 살게요 라고 해서 그냥 산 거. 왜 사업 자금을 거기다 썼어? 너네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이것도 조사하겠다는 건데,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부터 인력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전부 들어오는 것들을 허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 어떤 것들을 허가해야 되는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지금 여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지역도 추가 지정할 거고 야 점검까지 다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제가 볼 때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점검까지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정책을 추진하는 거,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인력을 전부 다 나눠 가지고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못 쳐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생기는 문제가 진짜로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겁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란 듯이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되겠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이거 빨리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스스로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정보라는 게 그렇잖아요. 다들 공평하게 받았을 때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약간 공평하게 가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튜브 올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번 정책은 약간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 오릅니다 라고 찍어준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